선관위는 각종 선거에서 사전투표 기간과 본투표 당일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집계해서 시간대별 투표율을 발표합니다. 각 투표소에서 보고하면 읍면동 선관위에서 누적 인원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후 시 군구와 시도 선관위, 중앙 선관위 순으로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력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지시를 내리고 재승인해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임의로 생략된 거로 합수본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투표소 투표자가 200명인데 2,000명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 1,800명을 나머지 투표소로 조금씩 나눠 배분한 뒤 서서히 오차를 좁히는 식으로 대응했다는 겁니다. 선관위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 차원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실제 투표자 수 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임의로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선관위 실무자 메신저 대화 등이 확보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실시간 투표율은 여러 선거에서 각 진영의 유불리 계산의 근거로 활용되고 지지층 결집의 변수로도 작용합니다. 투표율이라는 선거 핵심 통계가 실무자 선에서 손쉽게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선거관리 시스템 공정성과 신뢰도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됐던 수사는 선관위의 투표율 통계 조작 사건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율 집계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산상 수치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투표율이 조작된 셈인데 선관위의 선거통계 시스템 조작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약 오입력 등을 이유로 투표율 집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고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합수본은 이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투표율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율을 임의로 조정한 것이 실무자 개인의 판단인지 혹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건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투표율 조작의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과거 선거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어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나온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투표율을 잘못 입력한 걸 다시 바로잡지 않고 이걸 조작해서 무마하려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매우 좀 심각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에 선관위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냥 무능하다, 좀 역량 부족이다 이 정도 사건이었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 직원이 본인이 처음에 투표율을 잘못 입력을 했는데 그거를 지금 선관위 절차에 따라서 다시 정정을 하면 되는데 정정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그 실무자들끼리 다른 투표소에 투표값을 입력을 하면서 사실상 통계를 조작한 거예요. 예. 우리가 투표율이라는 게 선거 때 선거 당일날에 계속해서 언론들에서 속보로 쏴주잖아요. 지금 투표율이 작년에 비해서 지난번 선거에 비해서 얼마나 높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굉장한 중요한 선거 투표 관련 통계인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대담하게 직원들끼리 그냥 암묵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고쳤는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선관위 사태의 새로운 국면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선관위가 부실은 했지만 이게 부정선거라는 증거는 없지 않느냐. 결국 부실과 부정의 큰 차이는 의도성, 고의성이거든요. 근데 이것처럼 선관위 직원이 의도와 고의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수치를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허술하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부정선거 맞다, 재선거하자 이렇게 주장하기에 뭔가 조금 뒷받침되는 그러한 증거들이 좀 나온 것이어서 예. 이거는 이번에 이제 여야 합의로 선관위 특검이 이제 실시가 되는데 그 특검에서
분명하게 조금 밝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음모론을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기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특검에서 중앙선관위 서버를 수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국민의힘 입장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특검에서 지금 수사 대상이라든지 범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동안에 국민의힘을 향해서 뭐 서버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시키면 부정선거 의혹에 편승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인 공세를 벌였습니다만 좀 이렇게까지 그 수사 결과가 나온 이상 저는 모든 사안에 대한 수사 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선웅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율에 따라서 선거 결과 향방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 각 당에서 우리 당에 유리한 지역구의 투표율이 낮다면 그 지역구에 계신 유권자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투표 동료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당에게 유리한 지역의 투표율이 높다면 오히려 더 동료를 하죠. 그런 만큼 투표율 하나 때문에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충분히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도 우리 지역의 투표율이 높으면 굳이나 하나 정도 안 가도 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구나라는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안 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식의 통계 조작을 감행했다면 저는 이 부분을 포함해서 국민적인 의혹 하나도 남김없도록 모든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특검과 별개로 국정조사도 연장을 해서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여야가 정말 국민들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내놓는데 같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가 다음 달 1일 종료 예정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근데 저는요, 어쨌든 이제 특검이 뭐 여야 합의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예. 굳이 뭐 국조특위를 연장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국조특위 지난번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선관위 관계자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조특위에 뭔가 강제성 강제성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뭐 한계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만약에 여야 특검 관련돼서 이게 지지부진하다면은 뭐 국조기관을 조금 늘려가지고 조금 더 뭐 이 상황을 조금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특검을 이제 뭐 여야 합의로 다 된 마당에 굳이 국조특위를 늘릴 필요가 있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을 허위 입력한 정황을 포착한 건데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당일 1시간 단위로 전국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집계해 투표율을 공개해 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선관위 관계자들은 특정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해놓고 이를 바로잡는 대신 다른 투표소로 투표자 수를 분산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투표소의 투표자 수가 200명인데 이를 2,000명으로 잘못 입력했다면 다른 투표소 10곳에 200명씩 분산하는 방식으로 조작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투표 종료 시 투표자 수는 실제와 일치할 수 있지만 시간대별로 공개되는 투표율은 허위였던 셈입니다. 만약 오입력 등을 이유로 투표율 집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고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합수부는 이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투표율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선관위 직원들의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도 포함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걸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오늘 이틀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서인데 어제에 이어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 2명이 공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수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실시간 투표율에 오류가 생기자 이를 바로잡지 않고 임의로 투표자 수를 조정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법원이 관련 영장 가운데 일부는 기각했다고요? 네, YTN 취재 결과 법원은 합수본이 청구한 영장 가운데 피의자들의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은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의혹이 처음 포착된 건 합수본이 지난달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메신저 대화 내용이었는데요. 투표자 수 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임의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하자는 취지로 모의했다는 겁니다.
메신저 대화 기록이 이번 의혹의 실마리가 됐던 만큼 수사 차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합수부는 투표율 조작이 다른 지역 선관위에서도 발생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또 선관위의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네, 합수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광진구 선관위 사무국장에 이어 오늘은 동작구 선관위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합니다.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 등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틀 연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와 조직행정과 관계자 등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